이어서 명장 열정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중국 역사에서 정관성세를 열었던 당태종 이세민과 그를 보필한 24장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죠. 네, 이번 명장열전 기사는 잘 아시죠? 당나라 태종 이세민과 그를 보필해서 국가 부흥의 초석을 쌓았던 24명의 장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6세기경이면은 이제 중국이 굉장히 혼란할 때예요. 거의 한 100년 동안 이제 분열이 돼서 위진 남북조의 혼란을 참 지속했던 때인데, 이때 이것을 다 이렇게 종식을 시키고 중국 대륙을 통일한 것이 바로 이제 수나라, 수제국인데, 수제국은 참 이렇게 통일을 하기는 했는데 무리하게 이제 고구려 침공 등의 어떤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38년 만에 짧게 이제 멸망을 하고 맙니다. 다시 또 이제 중원이 혼란에 빠졌는데, 이것을 통일한 것이 바로 천책상장이다라고 불렸던 이세민이었습니다. 천책상장이란 말은 이제 하늘의 계책을 쓸 정도로 아주 뛰어난 상등급 어떤 장군이다. 어떤 별명인데요. 이세민은 형제들을 죽이고 당 제국의 2대 황제에 오른 뒤에 많은 인재를 포용을 하고 또 그 인재들을 적극 활용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중원은 물론이고 초원, 그러니까 북방 민족이 있는 초원까지 이렇게 장악을 해서 호령을 하는 그런 태평성들을 이뤄냈습니다. 이때 이제 기량을 마음껏 펼치면서 활약한 당태종의 충신들이 바로 이제 유명한 방열령이니 장손무기, 위징, 진숙보, 두요의 이적 이런 등등 24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당태종 이세민은 황제에 오르는 과정과 그 이후의 정치가 굉장히 상반되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이제 이세민의 어떤 좀 씻을 수 없는 어떤 역사인데요. 16살의 장교가 된 당태종은 전쟁터를 전전하면서 이제 많은 경험도 쌓았죠. 능력과 또 공적도 많이 세웠는데 야심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한고조 유방과 위무제의 조조의 기량을 한 몸에 갖춘 인물이다. 이런 평가도 이제 받을 만큼 굉장히 출중했죠. 그러니까 이제 용인술, 용병술, 지략 이런 것에 이제 능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세민은 둘째였어요. 장남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황태자인 형 이건성과 갈등이 참 이렇게 불가피했는데 결국 현무문의 변으로 이제 형과 아우를 참 이렇게 살해를 하고 옥좌에 앉은 것이죠. 이렇게 이제 좋지 못한 과정으로 제위에 올라가기는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교만하지 않고 이제 인재를 부지런히 발굴을 하죠. 그리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고 또 백성을 위한 진정한 정치가 뭐냐 늘 이렇게 조언을 듣고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이런 극명한 차이점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치에서의 공과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당태종은 내치와 외치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율령을 정비하고 과거제, 균전제 이런 제도를 정비하고 문화를 창달하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당태종이 참 예술 분야에 참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서예에도 관심이 많고 이렇게 이제 주력을 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문화가 융성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당태종이 다스린 때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정관의 치, 정관성세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이거는 이제 당태종 때 연호가 바로 정관이기 때문에 정관 시대의 다스림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아울러서 이제 북방의 돌궐과 서역의 토본 이런 광대한 지역의 이민족을 정벌을 해요. 그래서 한족 왕조가 북방 민족의 맹주까지 겸하는 아주 대부흥기를 참 여는 것이 바로 당나라죠. 반면에 이제 말년에는 당태종이 좀 판단력이 좀 많이 해이해졌어요. 그래서 두 가지 실수를 하죠. 아홉째 아들을 후계자로 앉히고 또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고구려 원정을 감행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제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고구려 원정에 나섰다가 대참패를 합니다. 또 잘 아시잖아요. 양맞춤 장군 화살에 이렇게 눈을 맞아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결국은 목숨까지 잃는 그런 지경에 이제 이르고 말죠. 근데 이런 어떤 악수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정치적인 수완 그리고 내외치로 이룬 위대한 업적이 당 제국을 세계 제국으로 이제 부상시킬 원동력이 됐거든요.
또 이제 특히 당태종만큼 인재를 중시한 사람이 없었어요. 보면 굉장히 인재를 아끼고 발탁을 하고 또 함께 하려고 하고 이러면서 이제 천하위공의 어떤 그 대업을 이룬 그 국가 경영을 보면 당태종이 이제 그 세 가지 그 원칙이 있거든요. 실용성, 그리고 실질성, 그리고 개방성.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아주 대범하고 새로운 어떤 그 융합 문화를 창출하거든요. 이런 흐름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당 제국이 아주 큰 부흥을 이룰 수가 있었다. 그리고 당태종을 위대한 왕으로 일컫게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중국의 대표적 명군 당태종의 치세와 이면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